수목관리학 10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수목식재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답은 4번이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격지조수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관리가 용이해야 되고요. 유전적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3번과 1번은 같은 말이죠. 가지의 줄기의 직경비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TR율이 낮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 지문도 좀 잘못됐네요. 보시면은 가지 및 줄기의 직경비라고 있는데 가지 및 줄기의 직경비가 높다는 말은 가지의 양이 많다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수정을 안 하고 식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살아있는 수감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것도 간접적으로나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식재시 토양 유기물을 멀칭할 때 단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설치류의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토양의 총 공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 아니죠. 유기물 멀칭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공급률을 증가시킵니다. 왜냐? 다밥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률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배수불량 토양에서 과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저 세모라 치겠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목재, 바크로 되어 있는 유기물 같은 경우는요, 과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습기를 머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건조 시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좀 더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증발하는데 더 이익을 주겠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배수불량 토양에서 과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은 좀 세모 같네요. 4번 아밀라리아 뿌리썩음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바크, 즉 식물체를 잘게 쪼개 가지고 만든 병에 아밀라리아 뿌리썩음병이 있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건조시키거나 말리지 않았을 경우 아밀라리아 뿌리썩음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우두치 멀칭은 수목에 질소 결핍을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토양학 책에 보시면은 266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뭄비 톱밥에 대한 CN율이 나와요. 화렵수의 톱밥도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가뭄비의 톱밥의 CN율은 600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렵수 같은 경우는 400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소 결핍 같은 경우는 CN율이 30 이상일 경우 또는 25 이상일 경우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뭄비 톱밥이라든지 화렵수 톱밥 같은 경우는 600이나 400 이상이기 때문에 질소 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번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담합된 토양을 경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목관리용 장비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이게 리퍼입니다. 쟁기죠. 2번도 역시 리퍼와 비슷한 쟁기인데요. 이거를 심경기라고 합니다. 쟁기는 여기가 좀 넓적하지만요, 심경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들어가 있어서 땅속 깊이 있는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심경기가 되겠습니다. 세토기도 비슷한데요. 세토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난로 돼 있어요. 이게 난로 돼 있어 가지고 땅을 파는 거고요. 그래서 리퍼기, 심경기, 세토기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트랙터에다가 달아 가지고 땅을 가는데, 밭을 가는데 사용합니다. 자, 동력오고 같은 경우는요, 유압기로 사용하는 동력오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력오고가 예초기 있죠? 예초기 동력기,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또는 위에다 달아가지고 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트리 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수목에 뿌리를 한 번에 떼려고 할 때 쓰는 기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 소나무류 같은 경우 이 트리 스페이드를 사용할 경우 뿌리가 다 늘어나가지고 죽게 되고요. 트리 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어린 나무에서만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합된 토양을 경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목관리용 장비, 이거는 분을 뜨기 위한 장비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수목 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번은 당연히 맞겠죠. 수목의 크기, 수정,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억이 없는 것은 일단 다 빼주시고요. 3번, 5번은 아니겠네요. 일단은 이식 성공 후 이식 전 수준의 생장률 회복 여부로 판단한다. 이거 전 세모라 치겠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동토 근분으로 이식할 때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수종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로브 잣나무는 우리나라 모든 토양에서 잘 사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 중에 동토 근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겨울에 이식 공사를 할 때 땅이 얼잖아요. 그 땅이 어는 것을 장점으로 해가지고 토양을 옮기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잘 살고 있는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비교적 낮은 위험에서 할 수 있는 수종인 건 맞아요. 따라서 기억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 온대 수목 낙엽수 화력수 중에는 낙엽 이후 초겨울이 아니라요, 낙엽 화력수는 가을 또는 초봄에 실시하는 게 낙엽 화력수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는 초가을이나 늦봄이라고 적었는데 아니죠. 이게 서로 반대됐습니다. 침엽수는 초겨울에 실시하는 것이 좋고 낙엽 화력수는 늦가을이나 초봄에 실시하는 게 화력수에는 좋죠. 그리고 야자나무 같은 경우 이른봄 이식 시기가 적기이다 했는데 4월에서 6월이 야자나무의 이식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아니면은 기억 디귿인데 글쎄요, 책에서는 일단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니은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식 성공 여부는 이식 전 수준으로서의 생장률 회복 여부로 판단한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저는 기억 니은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니은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어느 부분이 있다면은 꼭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균군의 기주 정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네요. 자, 감염원의 밀도가 높아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감염원 자체가 우리가 나쁜 말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나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세모로 쳐놓겠습니다. 유전적 친화성이 높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특히나 소나무류의 외생균군이 그렇습니다. 균군이 침입할 수 있는 세포 간극이 충분해야 된다. 이걸 세포 간극이 충분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하티그망이라고 하죠. 즉 이 말 자체는 외생균군 하티그망에 대한 설명이므로 3번도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고산가 툰드라 지역에 생육하는 수목에는 균군이 정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착을 하죠. 균군이는 제가 기본적으로 외생균군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난균류를 했죠. 자난균류 같은 경우는 낮은 산성에서도 제가 잘 산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생육 조건이 어려운 고산 지역이나 툰드라 같은 지역, 추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균군이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송이버섯은 소나무잎 나이가 20에서 8년 정도의 활력이 가장 왕성할 때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자, 이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게요.